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지 말아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시간 볼 사람. 아니 여기 회장님도 안 오시고 총무님도 안 오셔가지고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왠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사가 회장 총무가 빠져서니까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 때문에 다음 주에 9월 25일 목요일은 이제 제가 목요일이니까 뭐 여기 관계는 없는데 진전 향교 초헌관을 한 신자명교 석전대회가 있는데 다 향교마다 똑같은 날짜일 거예요. 여기. 석전대제 그 초원관을 해. 초원관이 힘들긴 힘들지만 하여튼 초원관이니까 저거 하는 거죠. 교체가 되는 거죠. 초원관.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노광서원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이것도 한 10시 반부터 시작할 테고 이것도 한 10시 반부터 노광서원이고 이건 먼저 번에는 현관을 했는데 뭐 좀 절차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은 좀 자세히 좀 설명도 하고 그래라고 해서 집례를 하라고 하죠. 집례. 노광서원은 여기 가깝고 진장 향교는 좀 대전이니까. 중복되는 일 없고 좀 저거 하시면 관심 있으면 이거 와서 좀 경험도 하고 참관도 하시고 이게 하나의 유교 문화의 하나의 하나의 조약입니다. 이건 수양교로 제가 이걸 여기는 형사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다음 주로 다음 주면 며칠? 9월 26일? 네. 26일. 다음 주 시간이고. 그러면
부르는 진도 정의를 나가겠습니다. 이 주역은 여하튼 괴로 돼 있으니까 괴를 알아야 되는 거는 뭐 필수적인 건데 무슨 뭐 학점을 따야 될 정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공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왕에 하면을 좀 철저하게 해보자 이런 뜻에서 아주 상금까지 이렇게 쾌척을 하시고 평가를 해서 외우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여튼 뭐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그냥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고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저는 다른 아무 뜻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박수나 한번 보내볼게요. 지난주에 여기서 한유진에서 유교문화 축전을 했는데 또 거기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주시고 또 상을 받으셨잖아요. 선상.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그렇게 찍어주신 동학님한테 박수 한번. 상받을 일입니다. 유교에 있어서의 수역은 그러면 어떤 위치냐? 충효와 그 다음에 천지 자연의 질서에 맞도록 인간이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은 충효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근래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인간 질서예요.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석전대제나 또는 향사 춘향 이 향사 지내는 것도 사실 예절이거든요. 예절은 우선 윗사람에 대한 또는 성인에 대한 이러한 하나의 예고 또 부모 조상에 대한 예고 그러한 예는 천지 질서를 중요시하는 거다. 사실은 충효는 참 전에 말씀을 드린 바 같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니까 나의 존재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그래서 큰 대자가 바로 내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런 것을 형상한 것이 큰 대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가 최고인데 내 존재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근데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그 은혜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효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효도를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세워져 있고 그 안정이 돼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정하고 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니까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 그래서 충효. 그런데 더 큰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시간 공간이다. 시간 공간은 바로 주역으로 말하면 천도와 지도다. 이런. 그 천도와 지도는 그냥 존재하는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니까 그 질서를 우리가 본받아서
인간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충효, 그 다음에 충효는 사서를 위주로 하는 거라면 사서 상경 주역은 그 중에서도 예를 더 중요시한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충효예는 말하자면 유교의 경전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질서인데 천지자연의 질서를 아주 일찍이 밝혀놓은 그러한 책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의 상경은 천지와 수하, 물과 불, 천지수하의 여건 아래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포함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게 이제 상경의 논리체계고 하경은 인간이 그 가치 세계로서 인간이 완성하는 거예요. 인격적 인간이 인격을 갖춘 인간이 사실은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하는 문명과 가치를 완성하는 그러한 논리가 하경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경은 천지로부터 시작해 건곤으로부터 시작했다면 하경은 천지인 인간의 인격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을 한 거다. 그래서 인격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성인, 그 다음에 또 성인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분자. 인격체는 둘입니다. 근데 성인은 다 모두가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성인은 그러고 평생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성인의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인간은 인격체가 어떤 인격체냐, 도둑놈이나 나쁜 짓 하고 이러한 놈이 아니라 군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군자는 성인의 자식이다, 새끼다, 마찬가지다, 새끼. 그 우리의 군자의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올바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인이다 이런 얘기.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거의 같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건곤을 부모라고 했어요. 건곤을 부모라고. 여기도 똑같이. 근데 이제 건곤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하늘과 땅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만물들이 생겨났지만 그 중에서 그것을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은 자연현상으로 말하면은 모든 잠에서 모든 생명을 깨워준 것이 이제 우레와 바람이다. 예, 우레와 바람이 말하자면 그 현상을 장남 장녀에 비유한 거다. 우레는 장남, 부모는 어쨌든 간에 영원히 부모로 돌아가시든 살아있든 간에 부모로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육형제다 이런 얘기예요. 육형제.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가 그게 이제 우주의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비유해서 상징을 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모 대신에 장남 장녀가 말하자면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선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상경이다. 장녀가 주동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선천적 시대, 가정으로 말하는 전반기다 이렇게 보여요. 후반기는 소남소녀, 작은 아들, 작은 딸이 주동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후반의 시기다. 그게 후천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장녀는 이미 할 일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경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천지 부모 속에서 성인의 말씀, 성인이 가르침을 하셨다면 그것은 실제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군자예요. 그래서 군자가 하경의 첫 번째 괴가 군자를 상징하는 소녀, 소남,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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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남이 말하자면 결합된 괴다 이런 얘기예요. 소녀, 소남이 어떤 게 위에 있느냐? 소녀가 위에 있다. 왜 그러냐? 그건 소남이 아래에 있고 양은 양대로 위에 있고 음은 음대로 아래에 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식일 뿐이다 이런 얘기. 실제 존재하는 것은 양은 위로 작용해 움직여 올라가고 음은 아래로 내려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실 실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음이 위에 있고 소녀가 위에 있고 소남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산, 그래서 택산 함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군자는 모델이 누구예요? 성인이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놓여 있는 거가 성인을 상징하는 내풍 장남장녀 내풍 함께다. 그래서 32번째 함께를 넣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천의 시간이 전개되는데 이 서육천을 통틀어서 말하면 천천은 생장의 어떤 기능이 위주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후천은 말하자면 성인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후천 세계는 어떻게 되냐? 그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천천에 하나, 길도자 하나를 넣어서 하나, 그 다음에 후천에 세 개 길도자를 들어서 주역 전체에 4개의 길도자로 쓰여진 괴를 상징으로 제시해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근데 대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경이에요. 선천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아니라 거기는 자라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자라려면 음식지도, 음식도 하나의 도가 있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먹고 사는 것이 진리야.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꾀인 수천숙궤에서 음식지도라고 하는 도자를 붙여서 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하경은 처음부터 도자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함께가 무슨 지도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435쪽의 마지막 문장에서부터 436쪽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거기 그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천지연후에 유만물 연후에 유남녀 여기까지는 하나의 천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생장해온 거예요. 막연하게. 남자, 여자, 그건 하나의 남성,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적인 음양의 하나의 다른 동물과 똑같은 차원으로 여기까지는 그건 선천적인 상경의 논리예요. 그런데 남녀가 하나의 인격을 갖춘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그건 다른 동물은 없는 세계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도리, 인도의 첫 출발은 부부지도예요. 이게 강조되어지는 것이다. 부부지도가 깨지면 가도도 깨져요. 그렇죠? 가도도 깨지죠. 그러니까 부부지도가 필수예요. 그 다음에 가정. 그 가정을 상징한 궤가 가인궤인데요. 가인궤. 37번째 가인궤. 그 가인궤에다가 가도라고 하는 도자를 붙였어요. 그것도 하나의 진리다. 가정을 이루는 진리. 가정. 그러니까 수신은 뭐냐면 수신은 부부지도가 수신이에요. 인간이 인격을 갖추려면 부부지도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지가 좋다고 만났다 헤어졌다 개판 치면은 이건 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만났다 내일 헤어지고 내일 만났다 모레 헤어지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지도라고 한 거예요. 그건 동물 세계는 없는 거죠. 인도의 가장 기본 축이요. 그것이 하나의 기둥이에요. 기둥. 가정의 기둥. 그 기둥이 무너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의 첫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부지도 불가의 불구라. 고로 수지항하고. 그러니까 부부지도는 금방 이루어졌다, 금방 깨지고, 금방 깨졌다, 금방 다시 또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다. 오래가야 되는 거다. 그 도리는, 그 진리는 영원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함께를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괴자는 항자는 나와 있는데 함께 앞에 있는 괴가 뭔 괴라고 그러죠? 다함자 함괴란 말이에요. 함. 발음이 비슷해서 잘 들었는데 미음으로 해서 함괴 이름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괴를 순서대로 얘기했다고 하는 괴가 석괴 아닙니까? 석괴. 차례 숫자에다가 괴의 차례를 말한 건데 그 논리를 말한 건데 앞에 유천지연후에 유만물 연후에 유남녀 연후에 유부부 연후에 유부자. 그 부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부부간의 윤리가 확립이 되어야 부모 자식 간의 윤리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깨지면은 부자 윤리도 깨져요. 부모 자식.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부지도잖아요. 부부의 진리다. 그래서 부부지도가 첫 번에 나오는데
그게 함께인데 함이라는 함께는 여기서 쑥 빼버리고 부부지도 불가히 불구라 고로 수지항 항이라는 그 함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부부지도가 등장했을 뿐 괴 이름은 사실은 빠져요. 그 괴 이름을 빠진 괴 이름 괴가 무슨 괴? 택산 함께 괴를 빼놓은 것 같지만 부부지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도가 되어 있어야만 부자의 윤리 관계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부자 관계가 성립되고 가정윤리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사회윤리로서의 나라 국가의 군신관계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리고 다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 나라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도의가 그래서 상하가 있게 되고 상하가 있은 뒤에야 예의가 정착되는 바가 있다. 거기에 딱 어긋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둘조자라고 봐야 돼. 두는 바가 있다. 거기서 존재하는 바가 있다. 예의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부부지도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 어렵게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하경 전체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경의 첫 번째는 함께인데 택산 함께인데 소녀소남으로 이루어진 함께인데 함이라는 글자는 빼버리고 부부지도 불가히 불구라. 그래서 함은 부부지도인데 부부지도는 아침에 부부가 됐다 저녁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부부지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부지도는 말하면 오랜 영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도는 죽어도 부부요. 죽어도 부부요. 왜? 족보에 부부로 돼 있잖아요. 그래야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은 뭐 다른 동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오래 가야 된다라는 글자를 항자를 괴 이름으로 그게 그 항은 바로 오래 가는 건 뭐냐? 성인의 말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은 오래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은 장남장녀로 이루어진 내품 함께다. 그리고 봄에 노래가 치고 그리고 봄바람이 불고 그 이유가 왜 우레가 우렁쾅쾅하고 봄바람에 흔들어대느냐? 이건 일깨우는 거예요. 겨울에 잠자고 있는 생명을 일깨우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주 현상에 자연 현상에 있어서 깨우는 일찍 일어나도록 깨우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일찍 태어나서 일깨워주고 깨우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장녀인 진꾀와 풍꾀다. 바람꾀다. 그래서 장남장녀라고 한 거예요. 가족. 그러면 부부지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부지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정이 또 이루어지는 그 가도라고 하는 가정의 윤리를 가도라고 했다. 436쪽에 말하자면 마지막 줄에 가도 그 길도자가 그러니까 4개가 들어있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 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말았는데 앞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31쪽을 갔다 와요. 거기까지 갔다 옵시다. 431쪽에 둘째 줄에 보면 영천지지간, 그러니까 유천지연의 만물을 생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해? 음식이 필요하다.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이 살아가려면,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음식지도죠. 먹고 살아야 돼. 영양을 공급해야 사니까. 그래서 몸의 다음에 몸은 어린다는 뜻인데 물건이 어리다. 유치의 치자입니다. 물지 치야라. 두 번째 줄에 몽자는 몽이 아니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다는 뜻이니 물건이 어리면 불갑을 기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건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 길러야 되느니라. 고로 수지 수.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바지 먹을 거리 이런 얘기죠. 그래 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지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도자가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상경은 생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음식지도 도자가 들은 괴가 하나밖에 없어요. 30개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다시 돌아오면 부부지도가 가정윤리로서 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가정윤리인 가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인꾀가 가도. 그 가인꾀라고 하는 곰이 그 전에 나와요. 그 전줄의 끄트머리에 436쪽에 끝에서 두 번째 줄을 그 밑에 보면은 수지 가인하고 그러니까 가인꾀로 받아 이어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가도 이렇게 둘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정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 영원히 바르게 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에는 또 이게 괴리 현상이 생겨. 이게 괴자는 이게 괴리할 괴자예요. 어긋날 괴자예요. 궁하게 되면 반드시 괴리가 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다음 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길 귀자, 규자인 규괴가 규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규, 건, 해, 손, 익, 쾌, 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438쪽에 성, 그 다음에 토자가 또 하나 붙어요. 정도. 그 나머지 해석은 그것만 알면요. 그 나머지는 그 글자의 어떤 뜻을 위주로 해서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정도까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도라고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란 뜻, 샘정자, 우물정자. 우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돌로 이렇게
이렇게 사서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뭐 그 영어로 얘기하면 요즘 그 휴대전화에 샵이라고 하는데 그 우물정자네요. 이 우물정자는 그 모양을 그린 거예요. 우물을 이렇게 돌로 쌓고 싸서 이제 그 안에가 물이 두rum박으로 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로 말하면 성이 부리면 필곤이라 고로 수지곤하고 곤괴로 이어지고 곤호 상자는 필반기하라 고로 수지정하고 곤괴는 곤한 것은 위에서 곤한 것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져서 곤함이 곤혹스러움이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래 떨어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샘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샘 정괴로 이어진다. 그렇게 해놓고는 정도 이렇게 나와서 도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자가 딱. 그래서 그냥 한문학에서 주역 공부하듯이 그냥 한 해석하면은 이거 몰라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습니다. 몰라. 고전 번역원에서 고전 번역사를 위한 무슨 뭐 강의를 개설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역도 강의를 한다는데 그냥 해설만 하면 글자만 풀이하는 한문적 해설만 해서는 주역을 백날 읽어도 몰라요. 여기에 도자가 들어있는 건 4개라는 걸 아마 거기서는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뭐냐면 바로 낙서 구궁의 상징성. 하도가 시라면 열매라면 낙서는 그 시가 열매 맺는 과정의 상징 논리 체계다. 상징 논리 체계인데 그 상징 논리 체계의 세계에 그 시로서의 1627, 3849, 50이 음양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루어진 그 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라느냐면 음양이 풀리는 거예요. 음양으로 갈라져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49. 그래서 그 38하고, 아니, 27하고 49하고가 자리 바꿈을 해서 결국은 하도 낙서로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낙서가. 이 지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 일일이 낙서, 이렇게 설명 봐가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도 낙서는 여기 그리면은 내가 이제 이거 복사, 프린트를 해준 거는, 프린트한 거는 뭐 저거 하더라고요. 이 책으로는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하도낙서. 앞부분에 한 서너 장 넘기면 차례가 있고, 제목이 있고, 차례 있고, 서너 장, 대장을 넘기면 하도낙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 논리인데 괴효의 상징 논리하고는 또 다른 상징 논리. 그런데 이 괴효보다 이게 먼저 나왔고 이 괴효보다 근원적인 상징 논리다. 괴효는 공간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면 이거는 수를 통해서 수를 또는 차례가 들어있어요. 차례가. 그러니까 이 하도는 16273849라고 하는 그냥 50 가운데 50 이렇게 해서 좁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지만 이게 잘 보시면
아래는 16. 16을 동그라미로 치세요. 16. 그 다음에 앞에 위에 제일 위에는 27. 27 동그라미로 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38. 3하고 8하고를 묶어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4와 9를 동그라미 치고. 하얀 동그라미는 양이기 때문에 홀수고, 검정 동그라미는 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이 합쳐져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짝짓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이 한 팀 하나가. 그 다음에 27이 남쪽. 그 다음에 38이 서쪽. 38이 동쪽. 49가 서쪽. 가운데가 5하고 10하고 결합해서 중심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셈정자로 말하면 코나가 빠진 열십자로 되어 있는 그것만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셈정.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게 3, 그 다음에 2, 7, 1, 6, 4, 9. 이거 지금 점으로 걸리는 걸 숫자로 제가 편리하게.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란 말이에요. 50.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 6, 2, 7, 1, 2, 3, 4, 5. 그러면 우리가 5행원리가 여기서 나오네. 5행원리 여기서 나오네. 이걸 쓰고, 이건 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목이고, 이건 금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토다. 요것이 하도예요. 근데 낙서의 사실 정도는 여기는 5가 여기에 5만 남고 열은 껍질을 벗겨졌어요. 그래서 1, 6, 그 다음에 2, 7, 그 다음에 4, 9, 그 다음에 여기가 3, 8. 요게 낙서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하도 낙서를 이해를 하시면 자부심을. 아, 주역 공부한 하도 낙서예요. 이치도 모르면 안 돼요.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요게 정도예요. 이것은 요거는 시고, 이게 시고 열매라면 우리가 사회를 치국평천하의 논리로 말하면 이게 치국평천하의 현상적 논리 체계예요.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이래서 가위표 방향으로 더하나 열십자로 더하나 반대로 하나 뭐 몇이라고 그랬어요? 15. 합치면 얼마가 되냐? 바로 이 중심수 15가 흐트러져 있는 거지, 풀려져 있는 거지. 15의 C의 핵이란 말이죠.
씨에 있는 핵이 자라면서 그것이 흐트러져 있지만 그 자체는 뭐예요? 그 자체는 그 15덩어리란 말이에요. 15의 변형이에요. 씨가 모양이 바뀌어서 나무로 이렇게 나무와 잎으로 이렇게 가지와 이렇게 벌어져 전개하는 것이 이게 낙서라면 그 낙서 적으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씨의 모양, 하여튼 그 씨가 변형된 거지만 이건 뭐냐면 전체는 그 씨의 씨다 이렇게 그 나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 중심에 있는 수가 10은 겉모양을 완성을 싸고 있는 건데 10이 없어졌지만 10은 없어졌지만 요걸 합치면 이 15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1, 9하고 5 더하면 15. 3, 7 동서를 더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표로 하면은 4, 6, 15 4, 6, 5 2, 8, 5 하면 지금 15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이 이렇게 말하는 시도 정치 철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정치 철학의 현실적인 어떤 제도와 그것의 시행이라 이거예요. 시행. 정치의 시행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게 제도적 이거 정치의 핵심 왕도 정치라고 한다면 왕도 정치의 구체적인 하나의 순서와 차례와 또는 그 카테고리를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기자의 홍범 구주다. 서경에 나오는 서경도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주역은 우주의 질서 논리를 바탕을 내세운 거고 서경은 그걸 생략하고 정치 철학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경은 뭐냐? 그러한 정치 현상과 치도, 나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한 도리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노래, 그 다음에 국민들의 감정,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경입니다. 그래서 삼경이라고 해서 똑같이 경이라고 해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춘추경, 오경하면 춘추하고 예하고를 합쳐서 오경이라고 해요. 춘추는 시간 논리를 춘추 정신, 봄, 여름, 봄, 가을이 춘추 정신, 춘추의 대의정신, 그 춘추 대의정신을 위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 춘추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의 논리를 위주로 한 하나의 철학이 역경이고, 그 정치의 카테고리와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서경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에 의해서 백성들의 어떤 그 감정적인 순화와 문화적인 어떤 그 나타남을 그 기록한 그런 경전이 시경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경의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은나라 사람이에요. 기자는 은나라 사람인데 누가 은을 멸망시켰어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하나라, 하은,
은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나라가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은이 멸망을 서쪽에 주나라가 서백이 무왕 주공이 삼부자가 결국은 은나라를 치고 중원의 패권을 잡았는데 그런 논리에서 뭐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면 그 조국은 멸망을 해도 은나라가 조국인데 조국은 멸망을 해도 진리는 말하자면 전해져야 되겠다. 이러한 성인적 사명의식을 깨닫고 거짓 말하자면 항복하고 무왕에게 정치 철학을 전달해 준 분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기자예요. 조건 멸망해도 우리가 혈통은 멸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혈통을 이은 분이 바로 미자의 주나라가 봉건 국가니까 봉해줬어요. 송나라로 봉해줬는데 거기에 굴복해서 그냥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이 기자예요. 나라가 멸망하면 바로 이러한 것이 충이다. 목숨을 바쳐서 주왕의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걸주 같은 걸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인데 발음은 똑같이 주인데 주왕에게 폭군이죠. 폭군. 달기에 무슨 웃음에 저거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이게 불에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미소를 잘 안 짓는데 그걸 보면 미소를 짓는 그 달기 안에 그래서 그 폭군이 그 달기에 말하자면 저기에 현혹돼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하고 그래서 충신을 많이 죽였는데 그 충신을 대표적으로 충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비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으로 이제 논어 배울 때는 논어에 미자편이 있어요. 미자편에 미자, 기자, 비간에 대해서 공자가 평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게 미자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멸망하니까 충성을 다해서 몸을 바친 거는 대표적인 사람은 비간이고 그래서 은나라의 세 사람의 어진이 은유 삼인 기자미자 비간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공자의 논어의 이제 미자편.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분은 뭐 여자라서 자자 붙인 게 아니고 나 이건 벼슬 이름이에요. 기자는 조국은 멸망해도 이 천하 백성들을 말하자면 부렁텅이로 내버리시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치도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 주나라로 떠나서 적국이 나라를 하고 있으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동네에서. 기자조선 절대 있고요. 그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나라가 동이족이었다는 것을 아는 필요는 그 동쪽으로 도망온 것도 아니고 기자를 봉한 것도 아니고 이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문화의 고향 회귀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로 갔을 때
기자의 홍보 구조 9개 카테고리를 이거에 맞춰서 이게 9개 카테고리가 아닙니까? 국민전자가 9칸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을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더 한 거예요. 이게 정도 불가분혁이라 호로 수지 혁하고 그래서 정도까지 한다면은 그다음에 정도 다음에는 이제 64개의 도자가 없어요. 정도면 치국 평천하의 논리니까 치국과 평천하를 합쳐서 정도라고 그래요. 평천하 논리, 천하를 다스리는 논리, 정치 철학. 그 나머지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도까지 하고 정도는 그냥 정도는 제시를 했었는데 요거를 그 가도에서 정도까지 해석을 하고 잠시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436쪽의 마지막 줄에 가도 공필 괴라 호로 수지 규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무리 가도라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가도도 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싸움도 하고 그런다. 가족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반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괴다 이런 거예요. 어긋날 괴때 정도에서 어긋나게 돼. 그러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 이거지. 한둘이 아니에요. 많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거 가도는 진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도자가 붙으면 진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현실 상황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괴리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반목을 나타내는 눈을 길 규자입니다. 이게 규괴로서 받아 있고 규괴는 규라고 하는 글자는 이건 그대로 반대로 얘기한 거네요. 규는 괴해라 어긋나는 것이니 괴 필요 난 어긋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리절 건자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수지 건괴로 이어진다. 눈을 기고 다리 절고 이거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난이 아니 물불가의 종난이라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또 어려움이 계속되는 건 아니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가고 하는 그러한 현상적인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불가의 종난. 끝날 때까지 어려울 수만은 없는 것이다. 불가의. 그러므로 물이라고 하는 건 물이라는 말이 거의 다 나오는데요. 물이라는 현상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자는 안 거예요. 그래서 수지해. 그런 어려운 것은 그냥 어려운 것이 그냥 뚜뚜 뭉쳐서 아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풀어진다 이거죠. 어려움이 해결돼야 된다. 그게 풀했잖아. 그래 해괴로 이어지고 해라고 하는 것은
풀어진 거니까 이완된 거. 이완, 완자에게 풀어질 완. 이게 풀어진 것은 이완되어지는 것이니 완필유 소실이라. 이완되면 거기서 빠져나가서 잃어버리는 바가 있다. 뭐 손실이 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지 손괴. 그래서 손실을 손실괴로 이어지고. 손이 불리면 손하여 손해를 계속되면서 끝이지 아니하면 이게 말리자니까 몸기자가 아니고 말리자예요. 말리자로 바꿔서 말지 않는다. 말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해가 계속되어지면 또 이익도 오게 마련이다. 반드시 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손괴 다음에 입괴로 이었다. 그러므로 입괴로서 이어받았다. 받을 숫자요. 받을 숫자는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받고 이어받고 이익이 불리라. 이게 또한 영원히 그럼 이익이 오래가 가지 않으면 오래가면 나중에는 손해가 온다면 그러면 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 다음 결괴 이지러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석할 때도 요 글자가 들어가는 결자. 또 이게 물이 이렇게 해결된다. 물이 뭐 막은 뚝이 무너지는 것도 결. 그래서 이건 삼수변에 쓰여져서 결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어질 때도 결. 물 숫자에 쓰여져. 요것은 결자가 아니고 쾌예요. 음이 쾌입니다. 근데 이 쾌자에다가 이지러질 쾌자라고 해야죠. 이 쾌에다가 물 숫자를 붙이면 이건 이지러질 결. 물이 빠져나갈 결자가. 그래서 쾌라고 하는 글자는 쾌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이니 결필유 소우라. 뭐 빠져나가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만날 국자로서 이어받는다. 이게 국괴예요. 천풍 국괴. 이게 이제 이름도 외워야지만 모양도 외워야 된다.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외워보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그 다음에 만날 국자예요. 그 만난다는 것은 우를 얘기하는 거지. 만날 국자. 우연히 만날 국자입니다.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만나면 그런 뒤에는 또 다시 모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취자가 그래서 취괴로 그 취를 상징하는 글자가 바로 이 취자예요. 수지 취괴로 이어지고 취라고 하는 것은 모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모여지면 바로 또 올라가는 것이다. 모여지면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이다. 모여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다. 위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를 승자, 승괴로 이게 되승자인데요. 오를 승자입니다. 오를 승자, 대승자로 하고 해서 오를 승자. 오를 승자 괴로 괴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를 승괴로 이어받고 승이 불이라. 오르는 것은 영원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은 고난 경우를
곤란한 경우를 곤란한 경우가 오게 마련이다. 그 올라가다 보면 말하자면 끝에 가서는 곤하게 된다. 그러므로 곤괴로 이어받고 곤호상자 위에서 여기는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곤한 자는 반드시 아래로 돌아오게 말합니다. 위에서 그 모든 사는 정상은 뭐라고 하나? 산은 내려오게 돼 있다라든가 모든 정상은 다시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위에서 그 궁극적으로 고날 때까지 올라갔다가는 반드시 아래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지 정괴로 이어진다. 근데 글자로는 우물정자인데 왜 도자를 붙였느냐? 샘물이 새로운 물이 샘솟는 것이 하나의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낙서 부궁의 치도의 원리가 여기 숨어있다. 그러니까 괴 안에서는 그런 우물정자 괴 안에서는 이러한 기자의 홍범 구주의 논리가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도에서부터 여기 이제 정교까지 그 글자 해석을 해서 결국은 순서를 설명했는데 그냥 그 글자의 순서로 설명했고 그 안에 이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특히 겉으로 드러난 거는 도자를 써서 음식지도, 부부지도, 그 다음에 가도, 그 다음에 정도.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논리가 주역의 상징 속에 흐른다 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괴 64괴를 괴 순서를 설명하는 걸 공부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데 64괴를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좀 쉬었다 마무리하겠습니다.